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흥소수하면 안 되겠구나. 예. 편집하려면. 아니 흥소수설 하셔도 아유, 됩니다. 내가 녹취 풀어봐서 알아. 흥소수는 예. 진짜. 예. 아니 그 원고로 푸는 건 아니어가지고 편집만 하는 부분이어서 예. 오늘 저 제주이민 인터뷰 32탄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주를 해서 요즘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주에 이주를 해서 카페를 창업하는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이제 500개가 넘어섰고 게스트하우스의 어떤 열풍을 카페로 지금 이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동네마다 이제 카페들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제주 카페라고 해서 검색을 했더니 한 8,900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뭐 시내하고 서귀포 시내 뭐 하고, 최근에는 이제 바닷가로 해서 아니면 마을 안쪽으로까지 카페들이 많이 창업이 되고 있는데 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카페와 관련해서 이제 한 10년 넘게 또 일을 하시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카페를 개업을 하셨는데, 또 제주 지역에서도 카페를 또 개업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시고,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카페를 세팅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할 거라는 생각에 오늘 되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의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내 소개를 해야 돼요? 예. 저는 카페 운영 11년 차고요. 29살 때부터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9년 정도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도에 남편이 은퇴하면 정착해서 살으려고 제주도 쪽에서 일을 도모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다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또 이중석 거리에서 카페를 한 2년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했고, 지금은 무릉리라는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무릉 외갓집이라는 카페를 하는데, 거기 제가 오픈을 좀 도와주기로 돼서 지금 7월 26일 날 오픈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1년에 오픈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년이면 오래 전은 아닌데, 2년 전에 카페를 이중석 거리에서 오픈하셨을 때하고 지금의 뭐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이 있어서, 제가 사실 카페를 사실은 별로 연고도 없는 곳에서 와서 카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도 없었고, 나름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첫 해부터 적자를 보지 않았고, 뭐 투자 금액에 비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시기가 적절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창욱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빅뱅을 했고, 그 다음에 카페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2011년도에. 그때는 이중석 거리라고, 지금은 뭐 가로수길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뭐 카페 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 카페나 찻집 같은 게 들었었는데, 저는 이중석 거리에서 카페를, 그러니까 아주 터줏대감으로 있던 카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가 고향이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그런 분들 차린 카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카페가 많아지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올레꾼은 많아지고 점점 알려지고, 그때 차려서 제가 경영을 잘 했죠. 잘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나눠 먹기로 가고 있어요. 나눠 먹기로 가고 있고, 더 지금 저기는 프로들이 내려오거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귀포 시내만 해도 스타벅스가 생긴다고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투썸 플레이스인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망고식스가 이제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쪽이나 이런데 어떤 카페 운영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가 또 너무 많으니까
혹은 아니면 카페 운영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니까 제주도에다 많이 차린 거예요. 많이 차렸고 이젠 또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60사람들만 차려? 우리도 차려보자 이러면서 동네 골목마다 조그만 가게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커피숍이 많았었는데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살아남는 곳들은 굉장한 이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나름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살아남겠지만 아마 카페도 조금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것처럼 카페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망하는 곳은 앞으로 망할 것 같은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때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 그런 걸 것 같고 앞으로 그냥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큰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좀 베테랑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뭐 홍대나 이런 데서 높은 임대료에서 밀려났지만 경험은 풍부하거나 뭔가 자기만의 그 아이템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데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 확실하게 제가 예견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는 업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커피 진짜 골목골목마다 이제 시내는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업들에 있는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수요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뭐 괜당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 괜당 카페이기 때문에 가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카페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식당이라든지 다른 업종과 좀 오는 손님들의 어떤 아니면 뭐 어떻게 단골을 확보하는지 뭐 어쨌든 업종으로 봤을 때 카페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좀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대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보다는 괜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중섭 거래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카페의 원래 주 손님층은 20, 30대 여성이에요. 주 고객층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와인이나 맥주 또 LP판을 틀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했어요. 하지만 커피나 음료를 팔고 카페에 와서 4, 5천 원짜리 음료를 놓고 얘기를 하다 가는 주 고객층은 여성이에요. 카페 주 고객층은 여성이에요. 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서귀포에서도 괜당 문화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뭐랄까요 식당과 다른 데였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지금 저는 아주 베테랑이거나 자기만의 특별한 컬러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게 워낙 많이 생긴 것도 있고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이게 3D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카페가 아까 시장성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시장성이 있다기보다는 대기업은 그게 있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면 뭐 선점을 하려고 들어오는지 뭐 브랜드 뭘 알리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터미널 역할을 하는데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높은 임대료 두고 들어오고 뭐 인구 없는 데도 들어가고 막 홍보하려고 소위 말해서 그러려고 들어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귀포에서 장사를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시장성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시장성보다는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와 비슷해요. 다른 업종에 종사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이게 있잖아요. 40, 50대 은퇴한 남성들은 삼겹살집 아니면 치킨집. 그 다음에 여자들이거나 혹시 좀 젊은 사람들은 카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드는 거지 시장성이 있어서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카페 창업하지 마라 이런 책도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성이라는 거기보단 거기다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카페 운영에다 로망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보고 이제 카페가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지만 않다는 거. 3D 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막 넘쳐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거 뚫고 청소해야 되는 것도 종업원이든 사장의 몫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이 만약에 안 나오면 사장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문 열고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재료 주문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행주 삶고 설거지하고 겉으로 보기에 커피만 내리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안 보이는 데서 행해지는 허드렛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게다가 두 번째, 그러면 식당처럼 또 분위기는 없고 맛만 있으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분위기도 있어야 돼. 심지어 맛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뭐 항상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 카페는 솔직히 말해서 식당 카페보다 손님들이 생각하는 그 청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또 잔신경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카페가 3D 업종이에요. 보기보다는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나름 또 신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식당은 뭐 마진율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진율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후에는 마을에서 카페 창업하고 이제 오픈하게 된 이야기를 할 텐데 마진율로 봐서는 어떤가요? 마진율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커피숍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쪽에서 일했던 친구라는데 그런 브랜드는 재료비가 20% 이상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홍보비도 있고, 그죠? 막 텔레비 광고도 하고, 뭐 잡지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5,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가가. 예? 그 이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중섭 거래소 가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썼어요.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저는 재료 대 그 재료에 차지하는 비용을 평균 40% 정도 생각했어요. 왜냐? 음료는 커피 같은 거는 한 30% 재료가 든다고 그래도 저는 와인도 팔고 안주도 팔고 또 기타 또 무슨 뭐 꽃차도 팔고 그랬는데 어떤 건 희생 품목으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안 남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에서 40%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료 대 그 나머지 그 이익금을 이제 거기에 인건비 이런 거 다 제하고요. 그래서 사실 순이익이라는 거는 그 카페에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재료를 많이 쓰고 커피를 좋은 걸 쓰고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에는 지금 여의도에서 원가 500 얼마짜리 커피를 지금 2,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치만 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더 여기보다 훨씬 치열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요식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몇 프로는 마진이 남아야 된다. 물론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뭐 재료비가 뭐 반이 넘어가거나 뭐 반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타 고정비용부터 해서 인건비, 세금,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다 나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였다고 아마 다른 가게도 별로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30에서 40% 사이 정도? 예. 순이익은 글쎄요 얼마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몇백만 원 들였는데요. 다 솔직하게 공개하면 5천 몇백만 원 들였는데 이것저것 비용 다 제하고 5천 몇백만 원이면 카페 오픈하는데 네, 인테리어에서 집기랑 저는 아시겠지만 이중섭 거리 2011년도에 거기가 무슨 권리금이 비싸지도 않았고 권리금이 없었고 세도 안 비쌌기 때문에 인테리어랑 이거 다 차리는데 한 5천만 원 좀 넘게 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 가격이 택도 없고요. 그 당시였으니까 가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순이익이 평균 300 정도 순이익.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내가 가져가는 돈. 물론 거기에 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 대박인 가게고요. 근데 사실 그런 가게는 요즘 없어요. 더군다나 1억도 안 들여가지고 그런 가게는 그야말로 정말 대박집, 초대박집. 요즘은 그냥 자기 인건비에다 약간의 조금 은행 금융 이자만 나와도 괜찮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인건비를 뭐 얼마나 상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주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3D 업종이고 본인이 하기 또 본인 혼자서 운영하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보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제주에서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인력을 구하는 부분, 믿을 수 있는 인력.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카페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보셨으니까 비교를 했을 때 제주에 그 일하고 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서귀포가 장사를 해서 성공적이었고 뭐 서귀포의 정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또 장사를 해야 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 하지.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력 수급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았었어요. 왜냐? 서귀포에서 살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왔고 더군다나 다른 데보다 몇 병을 더 줘가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나이 많은 서귀포에 젊은 친구들이 없다 보니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다 육지에서 내려온 여자애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래서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사람 속을 덜 썩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서귀포가 어떠냐면 뭐랄까 밀감으로 이렇게 돌아가. 예를 들어서 식당 이모들을 하나 이렇게 모시려고 그래도 맞아요. 밀감철 전에까지 일하시다가 밀감철 되면 다 떠나시거나 비교를 하시는 거야. 밀감까지 이거보다 더 버는데 내가 식당에서 무슨 시간당 5,000원 사이에서 6,000원 정도거든요. 그거 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또 없어. 대부분 카페나 이런 데서 알바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이 하나도 없잖아요. 방학 때는 광고 내면 하루에 몇 통씩 전화 오는데 평상시에는요 육지 젊은 애들 아니면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서귀포는 장사하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이고 아니면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일하겠다고 오는 애 중에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직업 개념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고등학교 갓 졸업하거나 이런 애들은 어리니까 당연히 직업 개념 같은 게 없죠. 그런 문제는 육지보다 훨씬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일자리보다는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서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있죠. 보통 특히 3, 4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업을 하고 싶어 하고 뭐 카페든 뭐든 뭔가 경험을 쌓고 싶어 할 때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갑자기 뛰어들기 좀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 일자리를 단기 알바 이런 걸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오너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별로 한마디로 항상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잘 될 때 꾸준히 내가 앞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겠구나 하면 인원도 보충하고 그죠? 인건비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들쭉날쭉한 거죠. 그리고 경쟁업체는 하루 눈 뜨니까 생겨. 나는 대기업들이 임금 노동 착취하려고 그런 말들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내가 오너가 돼 보니까 정말 조금 여유 있게 더 주고 여유 있게 쓰고 싶어도 그렇게 눈 뜨고 이중석 거리에 저 가게 카페 차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카페가 4개인가가 더 생겼어요. 정말 1년 동안. 몇 개월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같이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더 긴장을 하게 돼요. 그 명함을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 또 브랜드가 치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면 인원들을 확충을 막 못하거나 인건비를 팍팍 올려주고 싶어도 조금 긴축 재정을 하거나 질에 겁먹게 되는 부분이 솔직히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주시 쪽에가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시는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곳이고 네, 또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없는 곳으로 좀 예를 들어서 무슨 개척교회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공간을 선점하고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저기 월정리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사계리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년을 경험하셨으면 사실 카페 요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야기를 하잖아요. 3개월이 뭐야? 한 달 안에 뭐 유지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금방 이제 되는데 본인이 카페라고 하는 업종을 10년 넘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촌보들이 봤을 때 개업을 한 사람이 나 진짜 한 10년 정도 이러고만 해도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저는 서귀포에서 열었을 때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를. 그건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듣다가, 재수없어, 막 이럴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정말 지금 카페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말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메뉴나 이런 거 개발하기 시작한 건 오히려 서귀포에서 훨씬 더 열심히 했고요. 인하대문에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제 자원이 있었어요. 음반이 1,400장 정도 있었어요. LP랑 CD랑 해서. 예. 그 1,400장이 있었고, 서귀포에서도 제가 그거를 결혼할 때, 그 카페를 정리하고 결혼할 때 그걸 절대로 안 팔았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서 카페 차릴 때도 그거를 갖고 내려와서 서울에서 다 붙여가지고서 다 LP도 틀고 음악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카페만의 독특한 그 컬러가 있어야 돼요. 그 카페만의 이제 음악을 튼다든가 하다못해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 주인이 뭐 언변이 좋다든가 사람 얼굴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해 준다든가 하다못해 얼굴이 너무 예쁘다든가 아니면 사장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더라든가 뭐 그 여자 사장 이대를 낳았다라든가 그런 게 소문이 퍼지든가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얼굴은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항상 방실방실 웃으면서 굉장히 또 굉장히 응대를 잘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주인이라든지 그 카페의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살아남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음반이면서 카페를 오래 사람이랑 또 뭐라 그럴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스럼없이 얘기를 잘하고 사교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그 뭐 음반이니 뭐 이런 걸 들으면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LP판을 틀으면 손님들이 그랬어요. 그때 서귀포의 유지들도 서귀포에서 LP 음악이 울려 퍼진 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이러면서 너무나 굉장히 되게 소중한 공간으로 되게 아껴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컬러가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메뉴도 물론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레모네이드 한 잔을 해도 레몬가루 주스 안 쓰고 레몬 다 짜고 뭐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지는 그거의 노력의 총합인 거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리를 잘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나 특별히 뭐 하나로 뜨든지 한 메뉴 하나로 뜨는 방법도 있어요. 팥빙수 하나로 뜨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카페의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의 컬러든 그 공간의 컬러든 되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카페를 오픈하는 과정에 접목을 좀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무릉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골 마을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섬과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면 밑에는 이제 모슬포 쪽 삼방산 이제 송악산 요새 뜨기 시작했고 위쪽으로는 오설록이 있고 이제 주위에 이제 뭐 이렇다 할 관광지가 사실 손에 꼽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는 이제 시골 마을입니다. 완전히 농촌 시골 마을.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마을 중간에 그것도 리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마을 중간에 카페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1년 차고 여기서 카페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올레길이 지나간다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처음에 그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카페가 있고 여기서 사람이 필요하고 처음에 세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이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육지랑 또 틀린 면이 있어요. 육지라고 하는데 서울이랑 틀린 게 있냐면 여기 관광을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그 경험이라든지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뭔가를 경험을 하겠다는 생각하면 어디 오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꼭 가야 될 이유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카페를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랑 저랑 그 같이 일치했던 부분이
그 카페를 꼭 가야 될 목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아이템을 잡은 게, 모찌, 체험도 하고, 다른 데 없는 아이템을, 감귤 모찌, 뭐 과일 모찌, 이런 것들을 체험도 하고 사갈 수 있는 음료도 중요하지만, 그 컨셉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물론 제가 가게를, 제 가게도 아니고, 내 가게는 내가 하다가 망하면 그냥 내가 그냥 접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마을 사업이었으니까 부담감도 더 갔었어요. 부담감 더 갔던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면 얼마나 성공적이냐가 문제지 망하지는 않을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것만 그 아이템만 확실하게 잘 뜨면, 나오면, 상품화가 잘 되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러면 안 망할 줄 알았었어요. 왜냐면 요새는 산속도 가요. 관광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나 저기들이 뭐 마케팅에서 용어로 얘기하는 게 있던데, 뭐 가치 소비라나 뭐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가고 얼마든 지불하는 거예요. 네. 특히 여행지에서는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무릉모찌, 이 외갓집 카페 무릉모찌가 혹시 조금 여름에 이 더운데 이 목에 이게 턱턱 걸리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먹을까 싶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릉모찌 눈꽃 빙수라든가 뭐 나름 그 코로나 아스리따라 같은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밀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사실은 넣은 거예요. 넣어서 그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카페를 오래 한 사람들은 한 며칠만 문을 열어보면 아는데, 무릉모찌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실은 나머지 음료나 이런 게 받쳐주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릉모찌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안 먹히면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밑에 사이드 음료를 좀 많이 받쳐놨는데, 그야말로 사이드로 가고 아마 메인이 무릉모찌로 갈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홍 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릉모찌 정말 반응 너무 좋고요. 제주시에서도 오시고 외지에서도 오시고, 진짜 저희가 대지를 못할 정도로 막 예약 주문 받고 이런 거 보니까 무릉모찌로 인해서 다른 팥빙수나 음료가 나갈 거예요. 예, 끌고 갈 거예요. 저도 이것까지는 예견을 못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무릉모찌가 특히 이 과일 모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많이 늘어나는 네, 것 같죠. 아이템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카페라고 하는 게 정말 우아하고, 뭐 일단 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번에 보고, 아유 나는 이런 거 절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리모델링 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임종균 선생님이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업무 리스트, 일에 대한 리스트가 머릿속에 쫙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쭉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예,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다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창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서 우선순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무조건 막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히 이제 떠오르는 건데, 제일 들어왔던 거는 어쨌든 재료였죠. 재료? 예. 처음에 와가지고. 재료 아니에요. 인테리어였어요. 처음에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왜냐하면 네.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에어레 어떤 이렇게 조립식 건물을 이용한 네. 카페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겉에를 되게 화려한 색감으로 지나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아무리 뭐 관광객이 많지 않은 데라도 네.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테리어가. 물론
뭐 인테리어에 상관없이 진짜 험한 가게도 들어가는 데가 있지만 카페는 좀 달라요. 식당은 그래도 되는데요. 카페는 고급스럽진 않아도요. 특색이라도 있어야 돼요. 네? 자재를 고급스럽게 쓸 필요는 없지만 왠지 딱 발걸음을 멈추고 혹은 차를 멈추고 한번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아이템을 열심히 밀어보고, 게다가 여기가 어쨌든 원래 코스니까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혹은 여기 마을 주민들이 있고 육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포진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 개발을 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인테리어였어요. 네. 그러면 인테리어에서 조금 착안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진한 게 아니라 마을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미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과 그다음에 너무 비용이 적었잖아요. 맞아요. 1,500도 안 되는 돈 갖고 인테리어 하려고 보니까 뭘 어떻게 거기다 아이디어를 보태고 어쩌고 할 그럴 계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계제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무슨 뭘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건 있었죠. 실무자 입장에서 카페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실용성. 예를 들면 카운터는 어떤 식으로 짜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닥은 어때야 된다. 아무리 비용이 없어도 홀 바닥은 그대로 가도 주방 쪽은 타일을 깔아야 된다. 물을 많이 쓰니까. 더구나 여기는 제주도는 습하다. 곰팡이 생기고 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거기 그 1, 2년 못 가서 다 문제 생긴다. 이런 식의 정도의 그런 조언을 하고 사실은 그것들을 관철을 시켰죠.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인테리어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카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하기도 어려웠고 할 수도 없었고 기본만 했던 데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가공된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쓰시는 걸 원칙으로 하셨는 건지. 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고, 그거는 제 철학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이중석 거래에서 쓴 전략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분들은 서귀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서귀포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서귀포에서 없는 메뉴를 접하고 싶어 하고, 관광객들은 오히려 육지에서 접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하찮은 것 같아도 여기서 나는 재료에다가 뭘 만들어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그것들을 다 충족시킨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이제 연결시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와서 장사를 앞으로 하실 분들이 특히 육지분들이든 여기서 하실 분들이 굉장히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관광객만 상대해도 안 되고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만 상대해도 안 되는데 그 두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서귀포가 아무리 시내라고 하지만 육지에 텔레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 매체 같은 데서 본 메뉴가 있는데 그런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망고식스 들어오고 뭐 이런 데지만 맞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힌 부분도 있었고 또 관광객들은 그런 거는 육지 흔해 빠졌어요. 식상해요. 그분들은 그런 게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봉자 주스라고 한라봉이랑 뭐 유자랑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주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니면 뭐 여기 한라산 성암 연귤 그걸로 만든 무슨 연귤차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하지 서울에서 먹던 걸 먹고 싶어하지 않아요. 물론 커피야 뭐 피곤한 것들 뭐 기본적으로 먹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들 알아준다라는 건 뭐 기본으로 가져가는 뭐 가치인 거고 거기다 플러스 지역에서 나는 걸 갖고 메뉴를 만들어야 관광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서귀포 이 제주 지역이 굉장히 카페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고 사실 제주시에 살지만 또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그 농산물이 나오는 산지에서는 재료를 구하기가 또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메뉴를 개발하실 때 예를 들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단호박이다 그러면
단호박 스무디도 개발하셨고 이제 있는데 그런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물론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거겠죠? 테스트를 많이 해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러니까 찾아봐요. 제가 요리책을 정기 구독을 하고요. 카페 관련 책 이런 것들도 한 10권 이상 읽었고요. 그러니까 메뉴 관련 음료 뭐 건강 뭐 주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거 또 인터넷 검색도 열심히 해요. 한 다음에 여기서 나는 재료 그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료를 접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많이 해본다기보단 그 전에 이미 사전 조사를 한다든가, 다른 카페에서는 어떤 메뉴들을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서 지금 무릉 외갓집 카페에서 제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자부하는 코로나 나스리따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리따가 있어요. 코로나 리따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그죠? 거기다가 그러면 나는 마가리따를 그 뭐 라임 주스 이런 시판용 라임 주스 칵테일용 거 파는 거 대신에 이게 시트러스 계열의 라임이 시트러스 계열의 그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마나스가 있구나. 여름에 또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아마나스 거기다가 또 망고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접목을 시키는 거. 여기 나오는 재료를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던 장점을 이점을 이용해서 몇 년 그 체류했던 이점을 이용해서 그 재료랑 이 재료를 여기서 하면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때서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보고 무조건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재료를 보고 떠오르기도 하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분광 칵테일 같은 거 이중석 거리에서 많이 팔았는데 그거는 인사동에 가면 자몽을 통으로 짜가지고요 보드카랑 같이 내는 집이 있어요. 유명한 집이에요. 그 집 조그만 가게지만 뭐 언론인들이 많이 가고 거기서 먹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자몽과 비슷하면서 향이 더 좋은 분가 그걸 하면 진짜 괜찮겠구나. 그래서 또 이중석 거리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혼자 창조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메뉴들을 열심히 검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접한 다음에 제 주제에서 나오는 재료를 대체하거나 이러면 좋겠네? 뭐 이런 식. 이 무릉애갓집 카페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제 마을에 있는 자산이고 마을에 있는 자산을 무릉애갓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그 공간을 어쨌든 뭐 임대를 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시에서 오픈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대기업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카페벤에도 계속 생기고 굉장히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의 정서하고 제주도를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합이 맞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분들이 외곽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외곽 쪽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마을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텐데 마을에서 카페를 창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맛배기를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한 부분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카페를 창업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홍 시장님도 그 차이를 지적하셨지만 마을 안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마을 사업으로 도 예산을 짜서 하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경험의 교집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마을에서 카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서귀포 시내에서 한다는 거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서귀포 시내에서 한다는 거는 지역에서 차린 거지만 사실 마을 안으로 파고든 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상업 지역에서 내가 그냥 내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죠? 하지만 마을 안에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촌이라고 하죠. 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나쁜 의미의 촌이 아니라 그 정서가 좀 다르고요. 시내의 정서가 다르고 굉장히 이 괜당 문화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살아있고 뭐랄까 좀 어쨌든 서귀포 시내와 좀 다른 그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가게를 차린다는 그 경험은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하는 가게 차렸을 때와 굉장히 다른 점들은 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가게를 차린다는 게 지금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생각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 안에서 개인이 카페를 차리는 거랑은 좀 다른 경험일 차이가 있다.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쉽게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네. 왜냐면 마을 사업이고 맞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개인이 가게를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별소리라도 내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시잖아. 이장님이고 여기 맞아요. 지역분이고. 네. 근데 마을에 가서 누가 개인 차린다고 그렇게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개인이 장사하러 왔는데 물론 많이 도와주신 분도 있고 사실 그동안 환영받은 분들도 있고요. 막 10년 동안 뭐랄까 폐가 고쳐준다니까 10년 동안 집 빌려준 분 지역도 있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맞아요. 그런 식의 도움을 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 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시내에서 차린 것과의 비교를 얘기하라 그러면 쉬웠겠는데 아까 마을에 들어가서 카페를 차리는 거에 대한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카페를 차렸을 때 어떤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창업할 때 물리적인 거, 그리고 시골에서 창업할 때 물리적인 거.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인부를 불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내에서 창업할 때하고 외곽에서 창업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2배로 힘들어요. 어떻게, 자, 왜 힘드냐? 예를 들어서 육지살단 제가 처음에 와서 서귀포 시내에 살 때만 해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없는 게 많아서 막 인터넷 쇼핑과 여기 쇼핑을 막 번갈아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여기는 더 심한 건 스피커 선을요. 사는데 제가 서귀포 시내에서 공수를 해야 했었어요. 화이트 오일 스텐 이게 수입품이에요. 서귀포 시내에는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없어요. 모슬포에는 거기서 다 공수해야 했었어요. 여기 이마트 없어요. 이마트에서 공수해서 다 일로 날랐어요. 막 이런 식으로 2배쯤 힘들었어요. 그리고 서귀포 시내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충망 업체가 서귀포 시내는 4개쯤 있어요. 여기는 1-2개밖에 없어요. 이 2분이 바쁘시면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세팅을 하는데 2배쯤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 아마 10배는 힘들어요. 저희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무인도에다가 저희 아빠가 무인도가 있으신데 무인도에다가 아빠가 집을 한 조립주택을 호화 별장도 아니고 정말 조립주택을 지으셨어요. 그 집을 지으려면요 바지선으로 포크레인지 뭔지 싣고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아버님이요? 그래요? 진짜 친정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몇 억이 들었다는데 그냥 이런 도시식 건물이에요. 호화 별장이 아닌데 몇 억이 들었대. 왜? 그 포크레인을 띄우기 위해서 바지선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용이 2배 들어요.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차비도 많이 들고요. 택시비도 많이 들었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플러스와 이마트만 몇 군데 휙 둘러가지고 하는 데랑 뭐 페인트는 여기, 뭐는 여기, 여기는 고3 이렇게 해서 막 해서 하는데 힘들죠. 예. 시골일수록 카페 차리는 게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자, 실무적으로 진짜 이 일을 정말 해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또 이제 여쭤볼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이게 주인의 스타일의 차이인지 아니면 실제 오픈을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으면 뭐 이렇게 하지 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료에서부터 일단 모든 거를 좀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질문을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를 구체적으로 올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여름이니까 빙수는 하나 있어야 되고 커피는 먹겠지. 근데 이제 스무디 종류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거를 다 이제 예를 들면 갖춰 놓고 시작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메뉴판에도 있지만 실제 재료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그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요 완벽하게 세팅도 못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메뉴에 7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이중석 거리에서 제가 했을 때 바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요 이거 메뉴 지금 2배째 우린 책이었어요 메뉴가. 재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하기 힘든 가게가 바로 그거였어요. 재료 체크하는데 애들이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간소화해서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 가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게 컨셉은 모찌, 체험과 모찌, 무릉 모찌를 사갈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만 넣은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너무 바빠가지고 완벽하게 세팅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지금도 바빠요. 그럼 세팅 완벽하게 못한 거예요, 지금.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처음에 가게가, 물론 사람들이 며칠은 오픈한 가게니까 어수선하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익스큐즈 하는 분위기가. 같지만 그게 일주일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정인 거지, 고객한테는 그런 어설픔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메뉴판 홍시님한테, 메뉴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종종거리는 이유가 한 4, 5일, 일주일까지는 용서해주는데 일주일 이상 지나서 아직까지도 임시 메뉴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당연히 메뉴판에 있으면 재료는 당연히 준비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한 2, 3일만 용서가 되는 거지 무슨 4, 5일밖에 안 됐는데도 메뉴판에는 있고 재료가 없다거나 이런 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첫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요즘은 첫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빨리빨리 사진을 찍어서 빨리빨리 올리고 막 이렇게 SNS나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퍼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벽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야 돼요. 나한테는 그게 기본이에요, 실장님. 완벽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이 되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쭉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카페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시다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돕고 있는데 느낀 점은 굉장히 훈련된 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신참들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오프너에 풀다는데 아부치 떨지 말고. 아니요, 치려고 하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이게 머릿속으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매뉴얼을 만약에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읽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카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바리스타 이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카페 제주도에서 이쁜 카페를 내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코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몇 가지 이야기는 하셨어요. 어떤 장소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겠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메뉴 개발이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신참인데 지금부터 카페에 대한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픈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좀 주세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매뉴얼화된 그러니까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든.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조그만 가게지만 운영을 해야 돼요. 내가 세팅부터 해서 재료 선정, 거래처와의 관계, 손님과의 응대, 메뉴 개발 이런 것들을 마케팅, 홍보 정말 작은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예. 생각보다 A부터 Z까지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식당은 뭐 문화라든지 분위기까지는 안 팔아도 되는데 맛만 팔면 되는데 이건 문화도 팔고 분위기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감성도 팔고 카페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누가 그래요? 11년쯤 했으니까 무슨 컨설팅을 하래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컨설팅을 못하겠다. 왜? 지금은 카페를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 시기니까. 그건 굉장히 큰 틀의 이제 자영업 그 시장, 포화 상태의 자영업 시장, 그 문제, 높은 임대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을 해준다면 준비를 많이 하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직관적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첫 가게 할 때 당장 내가 빨리 카페를 차라리 할 것 같았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안 차리면 남들이 나보다 먼저 다 앞서가서 막 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부모를 어겨가면서 막 그 가계약을 해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책들이 있잖아요. 카페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카페 경영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 창업 관련 책도 있고요. 일본의 카페 뭐 이런 책도 있고 제주도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 탐방 무슨 관련 서적이 나오고 이제 심지어 카페 탐방 서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카페들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카페에서 최소한 6개월은 일을 해봐야죠. 서울이든 6개월은 제주도든 보조로. 직원으로 알바로 일을 해봐야죠. 6개월은 실전을 뛰어봐야죠. 웬만하면 2학년 장사가 잘 되는데 기본을 하는데 그래서 쫄따마에 가는 데서 뭘 배우겠어요. 맞아요. 웬만큼 하는데 좀 잘 되는데 근데 뭐 목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학개론 서연의 집 이런 데 말고 그런 데는 지금 그 영화가 떠가지고 그 명성과 그 뷰 전망 이거로 되는 데지 뭐 메뉴가 나쁘다는 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어떤 주인이 자기만의 컬러와 아이템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 데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배우고 책도 읽고 요리책도 읽고 음료 관련 무슨 건강뉴스 관련 책도 읽고 그러면서 준비를 오래 해야죠. 거기다가 이제는 음료만 갖고 안 되면 내가 뭐 발효종빵을 배울 것인지 베이커리 카페를 할 건지 라면 카페를 할 건지 분식 카페를 할 건지 내 카페의 아이템을 뭘로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워야죠. 그게 그나마 실패를 덜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아까 뭐 카페 운영이 진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조금만 잘 되는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이 그러니까 서귀포 제주에 이주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일거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 3D 일을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궁금하거든요. 네. 왜 또 카페를 그러니까 했냐? 왜 카페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한 분이신데 굳이 이제 카페 쪽으로 해서 연계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도 그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홍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내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했고 또 다른 일을 추진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카페는 내가 사실 지겨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배운 게 도덕질이란 말 있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2011년도에 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도 제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중석 거래소처럼 쉽게 이렇게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쉽게 연착륙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도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냥 경제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중에서 네. 내가 오랫동안 해왔고 예. 가장 잘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는 걸 했던 것 뿐이에요. 대부분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실 제주 이민 인터뷰는 어떻게 해서 제주를 이주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이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 2011년도에 오셨으면 2년 정도 되신 거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제주를 이주를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게 또 제주를 본인을 끌어들이게 했는지 그리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카페뿐 아니라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은 어떤 본인이 살아보시니까 어떤지. 예.
그러니까 20대 때 첫 제주공항에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반한 거죠. 반했고 끊임없이 제주도를 좋아했고 자주 왔고 제주에 올라가 생긴 다음부터는 1년에 3-4번씩 왔고 이제 남편이랑 은퇴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가서 초석을 다지겠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장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뭐 큰 돈을 벌겠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와서 사는 건 나 혼자만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 숲에다가 이효리 별장 져놓는 식으로 혼자 별장 똘랑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고 인맥도 다져야 되는 거고 그죠? 무슨 인맥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나중에 실패하지 않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제주도가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뭐 하늘, 뭐 별, 뭐 구름, 공기, 바다, 산 다 뭐 약간의 습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까지도 용서가 될 정도로 뭔가 좋았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슬로우 시티예요. 그러니까 그 덜 치열하고 덜 각박하고 뭐 약간의 그 널널함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잔치 먹는다고 2박 3일 뭐 이렇게 쫙 써붙이고 문 닫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육사람들은 24시 연중무휴로 가죠. 그렇죠. 장사 잘 되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어쨌든 그 여유로움이 그 사람들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같이 내가 옆에서 장사하는 호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두 가지 자연환경과 아직은 덜 각박하고 덜 치열함. 그것들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육지 여자에서 이 사람들만큼은 못 살아도 그래도 그쵸. 그런 보면 공기가 있다는 좋은 거죠. 것들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좋아가지고 제주에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주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구하고 예.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 육지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했는데 2년 살 때까지는 몰랐는데 2년 좀 지나니까 제가 또 운전을 못해서 그런지 서귀포가 좀 깝깝했었어요. 2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더군다나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였고 더군다나 너무 장사만 하고 살았고 운전도 못하고 깝깝해가지고 육지랑 좀 다른 지방을 하나 전라도 이런 데를 좀 오가면서 살까 은퇴해서 그러니까 뭐 50평짜리 집을 지을 꿈을 쪼개는 거예요. 네. 서울에는 오피스텔 하나만 전라도에는 무슨 뭐 조그만 농가주택 하나만 서귀포에는 한 20평짜리 무슨 모듈러 하우스 하나만 아니면 그것조차도 필요 없어. 너무 집을 많이 벌려놓으면 안 좋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임대식으로. 뭐지 로맨틱 할리데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사람이랑 미국에 있는 사람은 휴가 때 집을 바꿔서 같이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주도는 저한테 나이 들어서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일상을 영위한다는 거, 특히 은퇴 후가 아니라 여기서 일상을 영위한다는 거는 밥벌이도 돼야 되고 맞아요. 밥벌이도 돼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애들이 잘 적응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고민들을 이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보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 싸질버지고 내려오지 말고 거기도 약간의 적을 두고 맞아요. 여기도 적을 주는 방법도 잘 연구해 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다 우리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가서 살 거고 다 싸질버지고 진짜 이민 오듯이 진짜 맞다는 요새는 그 이유로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기 와서 네. 맞지 않는 이유로 실패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아니면 또 가시고 맞아요. 예. 아니면 또 맞아요. 과감하게 떠나고 그게 필요하지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너무 처음부터 다 싸질머지고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의 생각에는 그 정도 말씀. 왜냐면 저도 한 7, 8년을 더 살아보면 또 다른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적응을 못했다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싸질머지고 그렇죠. 다 정말 여기다 무슨 뭐 여기서 무덤을 만들고 뿌리를 박겠다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맞아요. 거기서 한 몇 년 살다 아니면 말고 다시 올라오지. 맞아요. 내지는 여기다 그러면 밥 정리해가지고 전셋집 하나 놔두고
또 거기다가 좀 집 하나 놓고 좀 오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여행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제주로 이주하는 게 오랫동안 꿈이었던 분이 제주에 체류 생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앞으로는 중요한 또 트렌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일주일 와서 이제 휴가 때만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런 거예요. 예. 뭐 말장난일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이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민이라는 건 뭐냐면 다 싸질러지고요. 가는 거예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왜 정주라고 하죠. 정주, 체류.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러 보고 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민 말고 정주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이 학교나 뭐 이런 것들에 걸려 있으면 사실 정주가 이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갖고 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내가 정말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아니면 안 식으로. 된다 이런 거 말고 맞아요. 조금 여주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있는데요. 한쪽이 너무 가고 싶어 하고요. 한쪽은 조금 직장 때문에 망설이면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몇 개월 살아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무슨 부부가 꼭 6개월 떨어져 살면 무슨 뭐 사단 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좀 남편이 있을 동안 와이프가 자주 와서 있는다든가 뭐 자주 뭐 7일쯤 머물러 본다든가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뭐 방학 때 이럴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그런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홀라당 다 온 가족이 큰 결심을 하고 다 이삿짐을 싣고 내려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 더 됐을 것 같은데. 아니 1시간 됐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 이제 카페를 이제 뭐 카페를 쉬기 위해서 사실은 이중석 거리에서 나오셨고 제주도에서 앞으로 어떤 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거는요 정말 열려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사실은 가게를 그만둔 이유가 힘들고 지겹고 오래 했으니까 11년쯤 했으니까 한 업종에 종사하면 왜 지겨울 수 있잖아요. 남들은 뭐 못해서 하는 카페, 못해서 안 다닌 카페지만 나한테는 어쨌든 지겨웠던 일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접었을 때는 쉬고 싶다는 거랑 두 번째 사실은 어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어학 공부랑 와인 공부를 하고 뭔가 좀 재충전을 하면서 뭐 공부를 뭐 바이럴 마케팅을 뭐 좀 공부를 하고 막 이래서 정말 계획이 빵빵했어요. 계획이 빵빵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군가의 제안과 뭐 이런 걸로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몇 달만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온 거죠. 또 내가 또 뭘 벌리는 걸 또 좋아하고 기질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내가 굉장히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걸 이런 걸 좋아해서 보람된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주에서 뭘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카페 쪽 일은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조차 모르는 거고, 그죠? 맞아요.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 노릇을 할지, 또다시 무슨 뭐 와인 카페라도 차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실 다른 거를 할지, 무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납품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당분간 정말 2년은 그냥 무조건 쉬고 싶다는 식으로 쉬었으니까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셋집을 하나 얻어놓은 거는 아마 절대 계약 기간까지 빼지 빼지 않고 서울과 여기를 오가면서 끈을 놓지 않고 어차피 내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년 12달을 살진 않아도 7, 8개월 이상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곳이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모색을 하겠죠. 아직 어쨌든 정해진 건 없어요. 예 정해지고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 제가 또 인터뷰를 하러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함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저걸 했어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임유경입니다. 예. 우리 임유경 선생님 오늘 모시고 인터뷰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질문